안녕하세요. 방정환연구소 장정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원로 아동문학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신현득 동시 작가이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어떻게 소장님 지내시... 수고하세요. 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선생님? 예, 동시를 쓰고 있죠. 아, 예, 오늘도 쓰셨어요? 오늘도 썼어요. 아, 네네. 네. 오늘 선생님 특별히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방정환 학술 포럼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선생님의 증언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예, 네. 우선 저희 선생님은 1933년 그 의성에서 태어나셔서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문구몽으로 등단하셨습니다. 그 뒤 60년 동안 오직 동시쓰기에 매달리시면서 한 40여 권 정도 선생님 출판하셨죠. 40여 권에 이르는 동시집을 내셔서 세계에 유일하게 가장 많은 동시집을 내신 동시 할아버지로 이렇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증언을 하나하나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국민학교라 하는 이름이 처음 생기던 해에 입학을 했어요. 1941년. 그전에는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다니던 학교를 보통학교라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몇 해 동안은 심상소학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해부터 이제 국민학교가 됐죠. 그것이 한국 신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졌었죠? 우리나라의 말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 글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일본말 이제 아이우에오 가기고개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1학년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배웠죠. 그리고 조회 때에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조례단에 올라가서 고고구 신민노 치과이라고 그걸 한국 신민 서사 그거를 어린이들한테 좀 맞도록 간단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네, 한국 신민 서사는 어른들이 하고요. 아이들에게 이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맞도록 이제 좀 간단하게 했는 것이 있어요. 고고구 신민노 치과이 한국 신민의 맹세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거를 아침마다 외웠어요. 그보단 전에 이제 이 학교가 남향이니까 오른쪽으로 돌죠. 이제 돌아서가지고 그걸 이제 일본말로는 미기 묻게 미기 이제 이랬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동쪽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합니다. 일본 궁성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걸 규조요하이 궁성 여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이제 그 일본 궁성에 있는 임금을 향해서 아침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절은요 아주 보통 하는 절은 15도 그걸 살계일이라고 그랬어요. 최경례 이런 말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말이 없죠.
예, 임금한테 하는 거는 그보다 이제 더 급해야 돼요. 급했는데 그게 이제 45도를 했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굽혔습니다. 굽혀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굽혀가지고 절을 해요. 그 사이케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또 들었어요. 들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 국민이 훌륭한 일본 국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 내용이었습니다. 뭐 거의 같은 말이었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학교의 사정은 좀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그 전에요 진화사변이 있었지요. 중일 전쟁을 선전포고를 안 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사변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화사변이 계속되다가 그 해에 1941년 그 해에 12월 8일 이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선전포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왕의 조서를요, 한 20분 정도를 읽을 정도로 아주 매우 지루해요. 그러한 조서를 이제 읽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주 흰 장갑을 끼고 그걸 이제 들고서 읽으면요, 그 어린이들은 참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어야 하죠. 아주 지루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출은 뭐 전부 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전쟁에 하는 데다가 바쳐야 되니까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이 밥그릇을 다 갖다가 이제 바쳤습니다. 면 사무소에 있는 근무하는 면석이들이 와가지고 거두어 갔는데 집을 뒤져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말하자면은 사람의 식구와 숟가락 수를 맞춰가지고서 그 넘치는 것은 전부 다 걷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녹그릇이 뭐냐면은 총탄 껍질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녹그릇을 다 걷어갖고 제사에 쓰는 제기도 다 걷어갖고 뭐 철기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걷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들 뚝배기에다가 밥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래서 뭐 그거 다 걷어가고 난 다음에는 뚝배기에다가 밥을 이제 걷어 먹었죠. 그것이 그릇 공출입니다. 선생님 그 당시 때 어렸을 텐데 몇 살쯤 되셨죠? 내가 1학년 들어가는 것이 네. 만 8살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상당히 그 소상히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네네. 이제 연글죠. 그러면 그때 마을에서 전시체제에 동원되는 마을 사람들이 끌려갔다든지 그런 것도 뭐 많이 이루어졌던가요? 선생님 겪으신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이 이제 청년들은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것도 공출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공출. 예. 그리고 작년쯤 되는 사람은 또 그게 징용이라 하는 것인데 그 징용에 가면은 주로 공장에 가서 군수물자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가 많은 한 40쯤 되는 사람들은 보국대라 그래서 또 그걸 끌고 갔죠. 예.
그러니까 뭐 젊은이거나 남자라 그러는 거 그냥 다 하고, 여자라 그런 걸 또 처녀공출이라고 해서 그 정신대 일본말로 그 대신 따이죠. 이게 끌고 갔는데, 이거는 뭐 그때 공출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처녀공출이라고 그랬죠. 그때 마을 누이도 한번 예, 우리 마을에 순이라고는 그 내가 알면은 누나 하고 예 불렀던 그 누나가요, 그 처녀공초를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걸 이제 내가 저 항일 시집을 내면서 거기다가 그 누나의 이야기를 실어서 형성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 제국이 마지막 모습을 선생님 보신 대로 한번 증언을 해주시죠. 예. 저 학생들을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질 않았어요. 너 근로봉사에다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벼베는 거 모심기 뭐 이런 걸 전부 그 나가서 거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솔꽁이를 좀 또 따라 그랬어요. 그 일본말로 마츠에다라고 그랬죠. 소나무 그 옹이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거를 받치면요,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서 석유 대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할당량을요 한 사람의 식관식으로 했어요. 아주 따내자면 애먹죠. 그리고 이걸 또 그 식관을 다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학교에서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다래끼를 미고 손도끼를 가지고 가서 그 솔꽁이를 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그렇게 해서 보냈죠. 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말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죠. 네네. 예. 장문 시간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들려주시죠. 일본 그때는 과목이요, 글짓기가 별도로 이제 쯔즈리카다라 그래서 그 글짓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글짓기 시간에는 그저 군인에 대한 찬양, 특히 일본에서는 뭐 특공대를요 교과서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그걸 거기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담아가지고서 그렇게 글을 지으면 아주 좋은 점수를 줬죠. 그때는 갑을 병 이렇게 매겼는데 갑 중에서도 아주 썩 잘 지은 갑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가를 많이 불렀어요. 군가를 그저 학교에 가면서도 군가를 합창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오라고 이제 했거든. 그걸 그렇게 해서 군가를 많이 불렀는데, 처음에는 그 군가가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군가 중에서요 카타도 니뽕, 이겼구나 일본이라 하는, 아주 그 일본이 마구 태평양을 전쟁에서 거의 자꾸 이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는 그러한 군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차츰차츰 안 불려져요. 딴 것이 이제 많이 불려졌죠. 많이 불려졌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이상하게 전쟁이요 태평양에서부터 사이판으로 해서 사이판에 이제 거기서 졌다 소리는 안 하고
사이판을 지나서 거기서부터 B-29가 날아와서 폭격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학교에 이제 혹시 이 학교로 말이지 미국 군인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찔러 죽이게 된다고 하면서 그 축창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 일본 말로 타케야리라고 하는 건데 이걸 대나무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나무가 생산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노간주나무를 삐쭉하게 해서 한 2발 정도의 길이로 하나씩 만들어 가서 교실 뒤에다 쭉 세우고 미국 그 비행기가 폭격을 하면은 불을 꺼야 된다고 아주 그 소방에 대한 또 준비를 많이 했죠. 이런 길다란 막대기 끝에다가 불을 끄는 그런 소방 기구를 만들었어요. 우리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뒤에도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날마다 이제 그 전쟁에 이긴다 하는 소리만 듣고 절대로 진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이 동포들이 자꾸 이제 오는 거예요. 일본에는 폭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폭격을 피해서 온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됐는지 일본은 아주 폭격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한반도는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폭격을 했어요. 그래 그 아이들 말로는요. 이거를 사람이 하도 많이 죽기 때문에 그대로 신문에 내지는 않고 100명이 죽으면 10명이 죽었다 이렇게 신문이 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 갔던 사람이 뭐 거의 다 이제 폭격을 피해 가지고 왔어요. 이 이제 8월 15일 날 낮에요. 말하자면 녹음기를 아주 유성기 그 판에다가 그 녹음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틀어서 뭐 대강 이제 알아보기는 알아봐도 좀 이상하게 들리도록 그 확실한 그러한 적이 아니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 일본 왕의 목소리가 이제 이 전쟁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도록 했는데 이걸요 시골에서는요 알 수가 없었어요. 17일 날 알았어요. 17일 날 또 학교에 그 솔꽁이를 달라고 다래끼에다가 손톱끼를 넣어가지고 학교를 가다가 풀무를 이제 하나 풀무라 하면은 낫이나라든가 이 괭이 같은 걸 치고 하는 그러한 재래식 말하자면 뭡니까? 하는 공장이죠.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소화가 손들었다. 일본 임금이 손을 들었다. 그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리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학교를 가면서 생각하니까 일본 임금이 항복을 해놓은 모양이다. 그런데 학교를 가보니까요. 다행히 우리나라 내가 다니는 학교는요. 교장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뭐 조금 큰 그런 읍내 학교 같은 데는 일본 사람들이 좀 교장을 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요. 전투물을 쓰질 않았어요. 전투물을 꼭꼭 쓰고 조회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 개또르라고 이 행전을 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다 전투물 안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기를 걸어놨는데 국기가요. 일본의 히노마루 일장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래쪽에다가 먹으러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 태극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위에는 빨갛고 아래쪽은 저 까맣고, 그리고 이제 괴를 이제 네 군데를 만들었어요. 그런 국기를 걸어놨어요. 전부 다 해방 직후에는 임시로 태극기를 전부 다 그렇게 민간 집에서도 일장기를 가지고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저 국기가 처음 보는 국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하는 것하고 보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 일본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단에 올라서서 하시는 말씀이 궁성예배라든가 이런 거 하지도 않고, 딱 우리나라 말로 일본이 손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교장 선생 입에서 우리나라 말 나온 거 처음 들었어요. 날마다 일본 말만 하시고 하다가 이제 그날 비로소 이 교장 선생님 입에서 그때는 한국말을 하지 않고 조선말을 그래요. 조선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됐다 하는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